안녕하세요. 영화 한 편 어때요의 배석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샘 맨데스 감독의 007 스카이폴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중간고사 때문에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덮쳐 집에 있더라도 시험 꼭 치러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 이번에는 조금 가볍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액션 명작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007과 제임스 본드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첩보 영화 시리즈 중 가장 오랫동안 명맥이 이어져 온 명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보통 첩보 영화라고 하면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은 어차피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인공이 이기겠죠. 이건 히어로 영화에서도 흔히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잘 이어져 온 영화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마블의 경우에는 탄탄한 원작에서 비롯된 매력 있는 캐릭터, 그 캐릭터들이 온갖 역경에서 점차 성장해가는 스토리, 그리고 여러 명의 캐릭터가 각자의 영화에 교차하며 출연했을 때 뿜어내는 케미스트리가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죠. 또 다른 예시로는 다른 첩보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벌써 나이가 환갑에 들어가는 톰 크루즈 형이 죽어라고 뛰어다니며 직접 찍어내는 스턴트 액션, 그리고 불가능한 미션보다 더 불가능한 작전들, 그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팀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대단히 모범적인 블록버스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007은 조금 다른 옵션을 선택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마다 슈퍼카 하나씩은 꼭 박살내고 출연하는 배우, 감독, 심지어 OST를 부르는 가수까지도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가장 전문가인 사람들로만 채웁니다. 2005년부터 제5대 제임스 본드로 활약하고 있는, 제6대 제임스 본드로 활약하고 있는 데니얼 크레이그는 기가 막힌 수트핏과 근육질 몸매로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이번 007 스카이폴과 그 다음 영화인 007 스펙터의 두 편을 연출한 감독 샘 맨데스도 거장으로 유명합니다.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1917이라는 영화로 마지막까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작품상을 경쟁하기도 했죠. OST를 부른 사람도 매우 유명합니다. 스카이폴을 부른 아델, 그리고 스펙터에서는 샘 스미스, 그리고 2020년 새로 개봉하는 시리즈는 뭐 배드가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곡들이 많죠. 최근 많이 유명해졌는데 빌리 아일리시가 OST를 맡아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영국은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에 아주 왕성했던 역사 때문이겠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그야말로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며 워낙 식민지가 많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식민지의 인권 문제, 탄압의 문제들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 지금까지도 우리 많은 나라들에게 인용되고 있는 정치 제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능력, 그리고 문화적 능력들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라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007 시리즈의 의미는 단순히 상업영화 브랜드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영국 영화계의 자존심이라고 불러 마땅한 존재죠.
하지만 그러한 007 시리즈도 시기를 거듭하며 점차 쇠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식민지가 모두 독립하며 쇠퇴해온 영국처럼 말이죠. 초대 제임스 본드였던 숀 커너리가 영화사에서 길이 남을 작품들을 찍어냈다면 그 이후로는 매우 들쭉날쭉한 성적을 항상 보였습니다. 특히 5대 제임스 본드였던 피어스 브로스넌의 작품들은 아주 혹평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007도 한물 같다. 이렇게 시리즈의 명맥 하나가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 가운데 개봉한 영화가 바로 2012년작 스카이폴입니다. 영화는 제임스 본드가 임무를 실패하며 시작합니다. 그의 임무는 MI6의 요원들의 정보를 빼앗은 적을 알아내고 그에게서 정보가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죠. 온갖 추격전을 벌인 끝에 기차 위에서 싸우게 된 범인과 제임스 본드는 결국 한 다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절벽에서는 본드의 동료가 저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기차는 곧 터널로 들어갈 지경에 이르렀고 범인과 본드가 뒤엉키는 바로 그때 아군이 총을 쏩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제임스 본드였죠. 잘못 맞춘 겁니다. 강에 빠진 본드는 결국 그날 이후 행방불명됩니다. 그 시각 MI6 본부는 임무에 실패했음을 알고 본드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보고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MI6 본부의 건물 역시 의문의 범인에 의해 폭파되죠. 결국 범인은 MI6 요원들의 정보도 획득하고 MI6 본부도 테러한 것입니다. 결국 상황은 MI6 전체에게 매우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다시 지하에 새롭게 마련한 곳으로 본부를 옮기는 데까지는 성공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과거에는 기둥이자 전설이었고 존경받았지만 지금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임무에 실패하며 MI6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한 명은 임무를 실패한 본인 제임스 본드죠. 그는 다행히 무사히 살아남아 회복을 하고 MI6로 복귀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는 예전의 그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체력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감수성은 한껏 예민해진 탓에 자주 울컥울컥하죠. 멋있게 장전한 총알도 결국 타겟에 적중하지 못합니다. 제임스 본드 본인도 본인의 변화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그의 과거를 이제와 모두 부정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일 따위는 그의 미래에 대한 구상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MI6의 수장이자 제임스 본드의 상사라고 해야겠죠. M입니다. 그녀도 본드가 실패한 사건에 책임을 지라는 이유로 영국 정부로부터 자리 교체를 지시받습니다. 한마디로 잘릴 위기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쓸모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램은 그대로 본드에게 투영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고난으로 아주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조차 본드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번 MI6 테러 사건의 요원으로 투입시키고 본인은 MI6의 M 자리를 놓고 본인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과거의 망령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살아남아 있죠. 바로 전직 MI6 요원이자 테러를 일으킨 조직의 수장 라울 실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더욱 잔인하고 치밀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화살은 일반적인 악당처럼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딘가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쫓는 본드와 본드를 쫓아가는 관객들은 그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은 직접 영화를 관람하시며 확인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로 보일 것 같아서요. 이 영화는 007 시리즈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명맥을 이끌어갈 또 한 번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제66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대단히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것을 지향하는 영화 장르가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호평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기존에 탄탄했던 시리즈가 존재하고 그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것도 덧댔다라고 한다면 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해내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마땅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이번 영화를 보는 관람 포인트를 2가지 정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화 제목인 스카이폴의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이 무너진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영화를 쭉 보시면서 연출을 중심으로 보시면 카메라는 말 그대로 무언가가 추락하는 장면을 주의 깊게 담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백미라고 손꼽히는 오프닝 씬에서 제임스 본드가 다리에서 떨어지고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배경에서 전주로 시작되는 아델의 스카이폴, 이어서 나타나는 어떤 오프닝의 모습들을 보면 이 영화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영상미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목의 의미는 단순히 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깊게 본다면 제임스 본드도 그리고 M도 결국 과거의 영광에 이기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힘입었지만 세월에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제임스 본드와 MI6 그리고 더욱 넓게 깊게 생각해 본다면 007 영화 시리즈와 대형 제국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스카이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과연 무엇일지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M 역할을 맡은 주디 덴치용의 청문회 장면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본드 시리즈에서 본드 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 몇 작품만 봐도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임스 본드라는 역할은 시리즈가 지속되면서 유지가 되지만 본드 걸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본드 걸들이 등장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던 본드 걸이 있다면 바로 이 주디 덴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더욱 영국의 정체성 전체를 은유하는 하나의 명장면을 뽑아내는데요. 한껏 몰아붙이는 의원들의 질문에 겨우겨우 대답을 해나가던 덴치용은 신임으로 오게 되는 M 국장의 도움으로 마지막 발언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율리시스라는 서사시 속에 있는 시를 한 편 읊습니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M의 그리고 007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영국의 의지는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그 시를 읽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옛날처럼 땅과 하늘을 뒤흔들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다. 모두 하나같이 영웅의 기계를 가진 우리는
시간과 운명 속에 어쩔 수 없이 약해졌다 하여도 강력한 의지로 싸우고 추구하고 발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노라. 지금까지 영화 한 편 볼까요의 배석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